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64,668달러입니다. 지금 7만 달러 정도에서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원래 이 바닥은 늘 예상보다 낮습니다. 지금 이만큼 떨어졌었죠. 6만 달러가 깨질 뻔했었는데 6만 달러까지 갔다가 그건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 6만 5천 달러입니다. 제가 어제 MBRB 이야기를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MBRB가 거의 지금 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Realized Price가 5만 5천 달러인데 아까 6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닿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에 거의 지금 근접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닿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MBRB Z 스코어가 0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MBRB Z 스코어가 0 아래로 떨어지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0 아래로 떨어져 있던 기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0 아래로 이번에 거의 지금 이까지 내려왔고 요게 조금 늦게 반영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지금 거의 0 근처까지 왔고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활발하게 고래들이 팔고 고래가 판 걸 뭐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도 담았고 상장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한 200개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담았고 과거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 때 뭐 100달러 언저리에서 아주 싸게 샀던 사람들이 지금 덤핑을 하고 있는데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단단해지는 거죠.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어서 이번에는 Z스코어가 과거에는 7을 넘어섰을 때 고점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7은커녕 4도 못 가서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6만 달러대로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도 지금 2조 달러가 넘던 것이 지금 1조 2,940억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순위는 1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글로벌 톱 에셋을 볼 때 이렇게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인데요. 1조 달러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월마트부터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업이 아닌 게 비트코인과 금, 은은 기업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 실버가 2위를 지키고 있다가 은가격이 최근에 떨어지면서 엔비디아에게 2위를 내줬습니다. 근데 반년 전만 해도 은은 비트코인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은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면서 지금 순위가 요동쳤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몇 조 달러씩 되는 자산들도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생겨서 순위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 5만 6천 달러가 지금 매수 평균가입니다. 지금 1998만 개가 채굴이 돼 있는데 1998만 개를 취득한 평균 가격이 5만 5천에서 5만 6천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이 제대로 된 바닥이 아니었으면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을 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번 주기에 진짜 바닥을 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MBRB Z스코어가 0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면 아마 지금 3년 상승 1년 하락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떨어져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하락이 길면 1년 반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 않고 아마 1년이 되기 전에 어쩌면 빠르면 한 3, 4월 쯤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 저도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략은 비트코인이 그냥 가격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사면 오르는데 공부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떨어지게 되면 내가 비트코인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고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던져버리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믿음이 생기면 호드를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 때가 아니고 두 가지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때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호들입니다. 4년 안 되신 분들은 4년 이상 들고 계시면서 버텨야 되고 최장 10년, 2030 한 6년까지 한번 들고 있는 전략
그러면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DCA 전략이죠. 지금 사면 가격이 거의 50% 할인했습니다. 12만 6천 달러에서 6만 5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6만 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할인폭이 50%가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은 DCA 해서 지금부터 사시면 더 떨어져도 단가가 더 낮아지는 거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빨리 나죠. 그래서 지금은 꾸준하게 DCA 전략으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DCA를 하면서 호드를 해야 되지,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호드를 하시면 되고, 자금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DCA를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억 7천 이렇게 넘었을 때는 1,700만 원이 있어봐야 0.1개를 못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화 기준으로 1억 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있으면 0.1개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은 실적 발표가 없습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애플,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이 구글이죠. 애플하고 순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은 떨어지고 애플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바뀌었는데, 순위가 바뀐 이유는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실적이 나쁘면 내려가는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떨어진다고 해서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오른다고 해서 실적이 올랐다, 이런 원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느냐? 대체적으로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다. 그리고 통화 체계를 새롭게 쓰는 중심되는 자산이다. 디지털 에너지이자 디지털 자본이고, 인터넷 위에서 움직이는 가치의 이동 수단이고, 그리고 에너지의 저장 장치, 에너지의 이동 수단인 에너지 포터이다. 그리고 에너지 기반한, 물리학에 기반한 화폐다. 이런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내러티브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바뀐 거는 심리가 바뀐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이 있어. 그럼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최근에 AI 주식, 그리고 금과 은에 많은 자금이 쏠리면서 비트코인 소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작년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펀더멘탈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펀더멘탈은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도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펀더멘탈이 훼손됐거나 내러티브가 깨졌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금과 은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5,000달러를 넘어서 5,50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4,800으로 주저앉았고, 은은 더 심각합니다. 은은 120달러까지 갔다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72.98달러입니다. 120을 기준으로 보면 60이 반토막인데, 비트코인이 넉 달에 걸쳐서 반토막이 났는데 은은 불과 며칠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은의 펀더멘탈과 내러티브가 별로 손상된 게 없죠. 금과 은도. 금은 5,000년 동안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믿고 사용해왔던 화폐입니다. 중국은 은본위제로 해서 오랫동안 은을 돈으로 썼고, 영국은 중국이 은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금본위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은 인류가 오랫동안 돈으로 썼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은이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 달 안에 반토막이 난 거죠. 이런 것은 사람들이 포모 현상, 오른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 사보자. 그리고 떨어지면 퍼드가 확산되고,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오르고 내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금의 펀더멘탈이, 은의 펀더멘탈이 최근에 훼손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원래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살벌합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한때 6만 달러까지 추락.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6만 달러까지 갔는데 이런 사진을 살벌한 사진을 딱 붙여갖고 이제는 절망 단계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냥 남들 따라서 샀던 분들은 이런 기사 보면 안 팔 수가 없겠죠. 정말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반등하겠지 올라가겠지 하면서 들고 있었던 분들, 특히 그 포모 현상 때문에 12만 달러 이상에서 샀던 분들은 지금 반토막이 나니까 절망 단계라는 이 제목이 과장이 아니죠. 근데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가 저점입니다. 비트코인 6만 7천 달러 붕괴, 매도 가속의 디지털 금 서사 흔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가 흔들리고 있다. 라는 기사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CNBC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경제 방송인데 미국 CNBC의 최신 방송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Here to discuss is Emily Partner, Senior Strategic Advisor at CoinCheck, and Cosmo Jiang, Portfolio Manager at Pantera Capital. Welcome to both of you. Emily, I just wanted to start with this point that Yardeni Research has made. And they say, and this makes sense with the strategy's peak, that it was the Genius Act that destroyed Bitcoin. My words, not theirs. Once it became the case that stablecoins were enshrined as part of the financial system, the use case for Bitcoin, the intermediary case, disappeared. Now, this Genius Act was passed last July. Strategy's all-time high was last July. So what happens to Bitcoin now? Yeah, I don't think it was the Genius Act that messed up Bitcoin. I think some of it was actually the surge in gold, because the surge in gold kind of undermined Bitcoin's whole narrative as being digital gold, because gold has outperformed Bitcoin in the sense that it's been acting more as a hedge against global instability. You know, it also has limited supply. And I think that's been more what's undermined Bitcoin's narrative. As for what's happening in Washington, I mean, we've discussed this a lot on the show. I mean, Washington has, you know, they're still waiting for the Clarity Act to pass. It hasn't passed. I don't think that's what's going on right now. I think Bitcoin is very much a narrative-driven asset, and we've kind of lost the narrative, and I think that's what's causing the panic. Cosmo, what revives the narrative? And you know it's gotten bad when people are starting to ask whether companies like Strategy are systemically important. Totally. Look, when things are down, sort of all the bear cases are thrown against the wall, and it's very easy to forget the bigger picture, which is that clearly, yes, prices are down,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fundamental adoption has been increasing, and the industry has been proving this out. You know, eventually, as I say, price does follow fundamentals, and that's the opportunity. Right now, people aren't seeing that, but, you know, every day we hear of new financial companies getting into digital assets, whether that's JP Morgan launching their tokenized deposit, whether that's Robinhood doing tokenized stocks, whether that's Western Union doing stablecoin payments. Right. And so we're pretty excited about the longer term view, but undoubtedly people are a little scared right now. But we shouldn't sort of lump this all together. You know, what JP Morgan's doing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ice of Bitcoin, and in fact goes back to the argument that as Bitcoin went mainstream, Bitcoin lost its narrative. So where do you see that the price of Bitcoin has any intrinsic value that could help people get a sense, other than, I mean, if you want to just value it on flows, that's fine, but even the flows that you're describing are not flows into Bitcoin. They seem to be flows around tokenization. Yeah, that's such a good point. I just want to jump in there. First of all, the tokenization narrative is much more about Ethereum. It's not really about Bitcoin. I mean, there's something like over $163 billion of stablecoins that are running on Ethereum or circulating on Ethereum. So if anything, that should be driving up Ethereum's price. It's not. As for the Bitcoin use cases, I mean, even if there are fundamental use cases out there, as you just said, if nobody's seeing them, do they exist, right? And I think, Kelly, what you just said is so right about these fundamental narratives that have been undermined. You know, Bitcoin, in theory, it came into the world to be an alternative to Wall Street, to be an alternative to governments. And then so much of what's been pushing up the narrative of Bitcoin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has been either, you know, the U.S. government supports it, or it's ETFs, which is, you know, fundamentally an intermediary, or it's institutional investment, which is Wall Street. And so I think now that those things are not pushing up Bitcoin's price, there is sort of this crisis of confidence, which is like, what is the narrative now? And I really think that's the core issue here. Cosmo, you want to jump in here? Look, I do think there's a really important distinction. There is when we think about digital assets, everyone kind of lumps them into, or lumps crypto into, when they think of crypto, they think of Bitcoin. But we, as an investment firm, we do think of as there's Bitcoin, which is digital gold, and then there's everything else, which is blockchain and technology. And, you know, all the tailwinds really are in blockchain technology. When it comes to Bitcoin, I do feel strongly that, you know, it goes through these cycles from time to time, and eventually people will realize that,
Bitcoin is an amazing censorship resistant store of value. That's getting lost right now while we're seeing this incredible run by gold and going in the other direction. Yeah, I think, Cosmo, it's also an open story. If Bitcoin went up to 126,000 and stayed there, more of the institutional players would feel comfortable putting their money there. Now that it's fallen by half, that story's changing. And it's hard to see an adoption story that's going to be more bullish than the one we saw over the past year. I mean, I'd argue in a way the industry got used, right? Like they were told, yes, you're going to get everything you wanted. And it turns out getting everything that they wanted resulted in the exact opposite outcome for the price of Bitcoin, not for the infrastructure tools. Stable coins, full speed ahead. Tokenization, full speed ahead. Price of Bitcoin, dropping. Yeah, and I think that's part of why. I think that's part of why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as Cosmo just said, is kind of booming right now because it's a real-world thing. It has more of a tangible use case. I mean, we talk about use cases. I mean, I don't think this is what's driving up gold's price, but you can use gold for things. You can wear it. You can make it into a necklace and a bracelet and earrings. And I think, like at this point, there are very few people that know anyone who is paying with Bitcoin and who can point to tangible use cases. And I really think that is part of the issue here. That when the price starts to fall, and you can't just keep saying, well, institutions are buying and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it. It's like, what do you point to as the reason for Bitcoin's existence? 에밀리 파커라는 여성 이 전문가는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 내러티브가 약화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약화돼서 신뢰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코스모장이라고 판테라 캐피털의 제너럴 파트너는 지금은 사람들이 금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거기에 다 온통 몰려가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탈중앙화라든지 디지털 골드라든지 이런 펀더멘탈과 내러티브를 잠시 잊고 있지만 훼손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비트코인은 늘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파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CNBC에 나온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코스모장의 관점과 인사이트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Breaking $20,000 shows you that confidence has collapsed for the crypto indu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만 달러가 붕괴됐다는 것은 이 크립토 산업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걸 보여준다. 라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18일의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18개월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때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컨피던스가 무너졌다, 붕괴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의 기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크립토 윈터다, 시장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패닉셀을 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하고 2022년에 각각의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고점을 찍고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지금. 2022년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죠. 이때 나온 기사들, 이때와 이때 나온 기사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8년은 거품 붕괴, 투기 광풍, 도박, 버블, 기억 속에서 잊혀진 자산 이런 이야기가 주로 제목으로 키워드로 나타납니다. 2022년에는 멜트다운, 완전 붕괴, 크립토 윈터, 연쇄 파산, 시스템 리스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긍정적인 기사, 거품과 사기가 털려나가고 MBRB가 좁혀지면서 단단해진다, 뭐 이런 재편, 정화,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진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의 기사가 훨씬 많이 나오는다는 거죠. 멜트다운, 완전 붕괴, 크립토 윈터, 연쇄 파산, 시스템 리스크.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제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니엘 루비니 교수가 또 등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에 미국 상원에 나가서 비트코인의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이 모든 사기의 거품이자 어머니라고 비트코인 결국 튤립 사기이고 빵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유명한 미국 뉴욕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나온 사람은 반 볼켄버그였는데 트럼프가 작년에 지니어스 법안을 서명할 때 역사상 최고의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할 때 반 볼켄버그는 비트코인의 기회를, 루니엘 루비니는 비트코인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러 각각 청문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동안은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나와갖고 종말 임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로 나와서 지금 망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이클 세일러가 큰일 났다는 기사, 망한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기사, 이런 기사죠. 흔들리는 비트코인 재고, 곧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투매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은 완전한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기사를 하루에 몇십 건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한 번도 비트코인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오고 지금 처음 나오는 기사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쩌면 2022년하고 2018년의 기사를 비트코인 가격만 빼고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기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이터의 2022년 기사를 보여줬는데 컨피던스가 컬랩스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뢰가, 컬랩스는 그냥 줄어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멜트다운, 완전 붕괴, 크립토 윈터, 연쇄 파산,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게 2018년 하락기, 2022년 하락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22년에 여기 뭐 멜트다운, 완전 붕괴, 신뢰, 박살, 상실, 크립토 윈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저점이 2만 달러였는데 12만 6천까지 올라서 저점 대비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그전에서도 저점이 4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6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크립토 윈터, 박살, 붕괴, 공포, 패닉, 절망, 이런 단어로 도배가 됐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내러티브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견디시면서 여기에서 DCA를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추면서 같은 금액이면 비트코인의 개수를 더 빨리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 비트코이너가 되려면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일 때는 1억 7,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1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홀 비트코이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대처법,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만약에 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분은 비트코인 투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하려면 3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 사고 능력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니터리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추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골드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에너지 포터인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맞아서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때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고 먼 미래에 하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이죠. 비트코인은 늘 급격하게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17년 역사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 호들할 수 있는, 그리고 DCA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밤잠도 못 자고 식음도 전폐한다,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에 맞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들은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이해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셀프 커스토디 할 수 있도록 자기 지갑에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고, 이런 기술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 3가지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 사고로 믿음이 생겼고 심리적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추상적 사고에 기초한 믿음이 없고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팔고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보통 바닥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근 닷새 간 이야기, 기억력이 닷새밖에 안 간다, 초등학교 6학년도 안 되는 기억력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과거 2018년과 2012년에 이런 단어가 나올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바닥은 언젠가 끝나죠. 비트코인의 역사를 봤을 때 3년 상승 1년 하락이었습니다. 상승이 하락보다 3배가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늘 바닥
가격은 올라왔습니다. 지금 400달러에서 300 몇십 달러였죠. 2018년의 바닥은. 2022년의 바닥은 2만 달러 아래였습니다. 지금 바닥은 만약에 지금 6만이라 쳐도 2022년의 바닥보다는 3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올라갈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개인 매도가 아닌 캠페인성 매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의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9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떤 거대한 기관이나 비트코인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집단들이 말하자면 1분에 1개씩 파는 거죠. 1분에 1개씩 팔면 1시간에 60개를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분에 1개씩 파니까 급락이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패닉셀에 동참하는 개미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포트폴리오를 손절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면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캠페인성 매도가 아닌가 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에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는. 이유를 따지려고 하면 5만 가지 이유가 다 있죠. 무슨 이유에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오른 만큼 또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크립토 윈터에 들어온 것이 7만 달러 깨졌으니까 이제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6만 달러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봐도 크립토 윈터에 들어왔다.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크립토 윈터라고 볼 수 있고 이 윈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지금부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크립토 윈터로 가장 손실을 많이 본 두 명이 마이클 세일러하고 톰 리입니다. 물론 이제 톰 리는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손실은 별로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사회 의장이자 펀드 스트랫 회장으로서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총괄 지휘했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실을 많이 받겠습니까? 하지만 톰 리는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따른 비트마인의 손실은 일시적이다. 이더리움의 미래를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톰 리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톰 리가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와 톰 리의 관점과 인사이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믿고 보는 겁니다. 저도 비트마인의 손실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톰 리가 처음부터 비트마인을 살 때 비트마인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할 때 가격이 하락해서 단 하루도 손해보는 날이 없고 무조건 항상 빨간색인 수익 구간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물론 자기가 투자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 가격은 주기적으로 떨어져 왔기 때문에 모으다 보면 일정 부분, 일정 기간 손실을 보는 기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바닥이 언제인지는 솔직히 톰 리나 마이클 세일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죠, 그냥. 오를 때는 어디까지가 꼭지인지 알 수가 없고 내릴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이클 세일러나 톰 리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하고 잠적을 한다든지 톰 리가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책임을 지고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다든지 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터뮤트라는 비트코인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이고 약세장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NBRB를 보면 과거처럼 이만큼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Z스코어가 3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골이 깊이는 내려오더라도 이 골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다. 왜? 산이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펀더멘탈로 봤을 때 내러티브나 또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발전 속도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제도적 정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의도를 했던 작전을 했던 아니면 우연히 겹쳐서 떨어졌건 아니면 오래된 고래들이 10만 달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다 팔아치워서 생활비, 주거비, 여행비 이런 걸로 썼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졌을 거고 근데 펀더멘탈이나 내러티브의 훼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급락으로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홀드를 하시라는 겁니다. 팔지 마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수익 상승장에서 수익을 얻을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과 내러티브를 확인하고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비트코인 공부를 하면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만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AI 에이전트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제하는 소액 결제를 하는 그런 결제 체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는 이미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파도가 높게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채택률의 상승, 비트코인이 어떤 통화체제를 변화하는 핵심적인 기축통화, 디지털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에 기반한 돈 이런 사실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도도한 흐름, 조류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방송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